요즘은 은행 업무를 할 때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는 일도 종이 통장을 이용하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커지는 숫자를 직접 보는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에 월급이 딱 들어오잖아요. 통장으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봉투에 직접 받아가지고 품에 넣고 퇴근했던 그런 추억이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월급 봉투를 딱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 네, 그런 추억이 있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날로그만이 주는 좋은 기분, 좋은 추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빠르고 편한 것이 다는 아닌 거죠. 오늘만큼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오후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6월 1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한결 안정된 오프닝 멘트 아주 어제와는 좋았습니다. 다른.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네요. 갑자기 월요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왜요? 그냥 어제는 아니었습니까? 어제 굉장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뭐죠? 물건을 하나씩 놓고 와. 오늘은 뭘 놓고 왔는데? 어제는 대본을 놓고 하고 오늘은 안 놓고 왔습니다. 내일은 뭔가 놓고 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씩 놓고 오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어제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뭐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오키 씨도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장 은행에서 뭐게 개설할 때마다 통장을 주긴 주는데 솔직히 저는 반갑진 않더라고요. 계속 통장을 주면 쓰지도 않는데 계속 통장 정리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통장이 항상 있어가지고 네. 그 통장에 찍히는 게 진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통장 정리를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통장이. 계속 넘어가. 네. 제 통장 정리할 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종이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저희 엄마도 항상 저보고 통장 정리 좀 해라 그러는데 그 정리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거래 내역이. 새 걸로 바뀌고 통장이. 근데 실제로 종이 통장 발급률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대요. 네. 최근 2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컴퓨터로 딱 보면 내 거래 내역도 볼 수 있고 또 잔액도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이 뭐가 필요하라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좀 내 손 안에 있어야 좀 유형 같고 내 손에서 그쵸. 없으면 무형 같은 느낌 들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그런 소유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주긴 해요. 통장이 앞으로는 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통장이 만약에 없어지게 된다면 네. 옛날에 어르신들이 은행 업무 보실 때 은행 이름이 다 한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문으로 바뀌었잖아요. 몇 개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네 바뀌면서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신다. 왜요? 왜 조흥이면 조흥인지 뭐 SC냐. 이렇게. 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세월의 변화인가요? 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은행에 대한 신뢰를 좀 낮추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요즘은 그리고 통장 발급률이 적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새롭게 통장을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젊은 층을 공략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케케오톡 뭐 그런 카카오톡이라고 하대요. 그 캐릭터 있잖아요. 네, 카카오 이모티콘. 네네, 그 캐릭터를 통장 표지에게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통장을 요즘 또 만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참 다양합니다. 종이 통장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하고 계신데 자,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잠깐 해보고 싶어요. 요새 없는 거, 옛날에 있었는데 요새 없는 거 중에 그리운 거 있어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요새 자주 보기 힘든 게 이런 것 같아요. 이사 왔을 때 이웃들한테 떡 돌리는 문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사 왔을 때
가족끼리 짜장면 먹는 문화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아, 그거 짜장면은 이삿짐 센터 그 직원들이랑 같이 먹지 않나요? 요새는? 그렇지 않나요?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이사를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그건 아직 그렇기는 할 거예요. 아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사를 가본 진짜 적이 근데 없어서. 저는 월급 봉투 추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월급날 딱 가져오시는 월급 봉투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왜 안타깝죠, 순철 씨가? 그때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 현금으로 주시니까 네. 현금으로 바로바로 용돈을 주셨구나. 이제는 찍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좀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없어지는 것들 중에서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코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순철과 홍옥희가 진행하는 내 손을 잡아요. 화요일은요, 화요일을 풍성하게 해주는 코너,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정보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내 손을 잡아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 속 요리를 배워보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자,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서 신나는 시간이죠. 배불러도. 네. 자,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밥을 많이 안 드셨나 봐요. 네? 밥을 많이 안 드셨나 봐요. 네, 다이어트 중이에요. 왜요? 왜요? 다이어트가 시급해서요. 왜요? 뭐 드레스 입을 일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래요? 그냥. 뭐 수영복 입을 일도 건강을- 있을 것 같고. 아, 네. 비키니 입을 일이 있다. 알겠습니다. 나 20대가 가기 전에. 알겠습니다. 20대가 가려면 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뭐 벌써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리 뭐죠? 오늘 바지락 칼국수예요. 아,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래요. 바지락 칼국수 하면 저는 기억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죠? 소래포구. 아, 네, 인천의 소래포구를 가면요. 간을 안 하고 바지락만 넣어서 국수를 끓여줍니다. 그게 간이 맞아요, 그럼요? 그럼요. 조개를 잔뜩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럼요. 간이 안 해도 돼요. 그 바닷물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네네네. 우리가 그 게, 홍게나 대게 찔 때 소금 안 넣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짜요. 그런 것처럼 바지락만 넣고도 국수를 시원하게 끓일 수 있고 간도 맞다. 맞아요. 양념장 없이도. 네. 그래서 네. 정말 좋아합니다. 어떻게 오키 씨는 바지락 칼국수 하면 좋은 추억 있나요? 저는 근처에 아산만 거기 가서 바지락 맞아. 칼국수를 아산에도 먹는, 바다가 있죠. 네, 네. 거기서 저희 아빠가 거기서 먹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또 순철 씨가 말한 것처럼 거기도 바지락을 잔뜩 넣어주니까. 그렇죠. 네, 바지락이 많이 안 들어가 있으면 여기 속았다. 이거 막 그렇죠. 이런 바지락이 맞아요. 적어도 10마리 이상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30마리.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 정도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오늘 만들어볼 바지락 칼국수에도 우리가 바지락 풍성하게 넣나요? 아주 그냥 원하는 만큼. 네. 면이 안 보일 정도로. 야, 진짜 기대되는데. 본격적으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작을 해볼 텐데 이게 요리 초보가 만들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네, 저는- 쉽나요? 네, 저는 제가 그렇게 요리를 엄청 거창하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의 수준에 맞춰서 초보분들도 쉽게 할 수 있게 알려드려요. 그래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지락을 구입하는 게 이제 먼저인데 네. 어디서 구입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아산 얘기도 했고 인천 소래포구 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 거기는 갈 순 없죠. 굉장히 싱싱한 그 조개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서울에서 싱싱한 조개, 특히 이제 용인에서 싱싱한 조개를 구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방언 터진다. 왜 이렇게 말이 빠르지?
그래요. 선명지 씨가 용인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여태까지 그 코너를 같이 하면서 그것도 모를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아무튼-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사야 되나요? 일단 가장 가까운 곳은 마트죠. 아무래도 마트에는 수산물 코너도 있고 또 주변에도 수산시장이나 그런 곳이 있으면 또 그런 곳에서 구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처에 말씀하신 대로 해변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죠. 네. 어떻게 그 마트에서 파는 조개는 신선한가요? 믿고 사야죠. 그렇죠 뭐. 또 이렇게 좀 신선한 걸로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개는 그날 사온 날 바로 다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조개를 회로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잘 네. 끓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또 조개는 그렇게 항상 그날 먹을 만큼만 사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맞아. 냉동해서 넣어놓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조금 위험이 따르니까 네. 마트가 가까운데 이제는 마트에서 파는 조개는 그냥 그날 소비할 만큼만 구입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바지락이 근데 좀 비싼 건가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한 팩에 몇 알 들어있진 않으니까 생각보다 바지락이라는 게 많이 넣어야지만 맛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이 맛있어요. 4월부터 6월이 바지락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철이거든요. 그리고 5월 정도가 가장 맛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게 바지락이 사실 이게 바지락이 이게 물론 구하기도 되게 쉬운 재료고 네. 조개도 되게 작고 그래서 좋은데 네. 바지락 말고 다른 걸 넣어서 할 수 있을까? 바지락 칼국수인데 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해물 종류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해물. 해물 뭐 오징어. 그쵸. 오징어도 괜찮고 멍게가 들어가면 멍게 아니라 성게? 알? 뭐죠? 미더덕이. 그렇죠. 네. 그렇죠. 저기 바지락 칼국수에 갑자기 멍게를 넣으면은 어떤 냄새가 날까 좀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미더덕. 오늘 제가 볼 때는 시원하게. 요리왕의 페이스북에 올라갈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오늘. 네. 그래요. 네. 맞아요. 해물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해물 네네. 칼국수가 될 거고요. 네네, 미더덕 넣으면 특히 더 시원해요. 미더덕은 국물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뭐니 해도 바지락을 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석. 정석대로 우리는 해보도록 하죠. 네. 자, 바지락 준비됐으니까 요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렇게 육수를 내는 게 좋아요. 육수. 바지락 칼국수는 정말 바지락과 육수만 있으면 정말 특별한 양념은 필요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멸치 다시마 육수가 좋은데요. 다시마를 먼저 물에 한 5시간 정도 불려요. 네. 5시간. 네, 육수가 뽀얗게 우러나거든요. 네. 물 한 5시간 정도 불리면 물이 뽀얗게 육수가 일어나요. 조금 더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렇게 다시마를 좀 저 같은 경우는 잘게 찢어요. 네.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5시간 정도 불린 물에서 다시마만 건져서 이렇게 버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국물용 멸치를 이렇게 안에 똥을 잘 제거해서 프라이팬에 마른 팬에 달달달달 볶다가 꽤 오래 볶으셔도 괜찮아요. 비린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볶다 보면 냄새가 좀 이렇게 비린내가 없고 좀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만큼면 다 볶아졌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냄새를 비교하면 처음엔 비린 냄새가 나다가 고소한 냄새가 나면 거기다가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시마 육수 있죠. 네. 그거를 부어요. 네. 다시마는 건지고 붓습니다. 네. 그리고 멸치에 붓고 같이 멸치랑 끓여요. 다시마는 왜 건지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마를 오래 끓이게 되면 쓴맛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5시간 우린 다시마는 건지시고 멸치에 국물을 붓고 끓이시면 돼요. 네. 좀 끓이다가 어느 정도 우러났다 싶으시면 멸치도 건져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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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러면은 조개가 이제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네, 육수에 그렇게 끓이는 동안 조개는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바득바득 손으로 고무장갑 끼셔도 되고 이렇게 정말 조개는 좀 겉에가 더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골고루 소금물이나 소다수로 씻어서 주시면 되고요. 또 조개는 해감이 중요하잖아요. 해감이 뭡니까? 해감. 네. 저 생소한 단어입니다. 네, 조개 그래요? 저 몰라요. 네. 이물질을 조개가 뱉어내게 하는 거예요. 모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래 빼내는 거. 네, 모래나 기타 이렇게 모래에 섞인 것들 조개가 입을 벌려서 뱉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해감인데요. 요즘 마트에는 해감되어 있는 조개도 많아요. 그쵸. 네, 그걸 사서 쓰시면 사실 그냥 씻어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깨끗하게 씻어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해감을 직접 해보고 싶다. 네. 그럼 팁이 뭐냐면 이렇게 조개가 바닷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소금물을 넣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둡게. 네. 그러면 조개가 입을 벌려요. 오호. 여기는 아직 물속이구나. 물속은 왜 깊은 물속은 어둡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아이고 먹이 먹을 거 없나 이러면서 입을 벌리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흙도 빠지게 되고. 네. 와, 진짜 신기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소다수를 쓴다 이거지요. 네네. 그렇게 해감된 거나 이렇게 또 해감 직접 하신 거를 또 이렇게 직접 소금물이나 깨끗한 물로 찬물로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조개를 같이 만들어 놓은 육수에 붓습니다. 그래요. 네. 양은 어느 정도로 부으면 될까요? 바지락은? 저는 한 팩 갖고는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겠죠. 한 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있어요. 맞아. 그 팩이 그리고 비싸죠. 마트마다 또 다르긴 한데요. 네, 팩이 저는 뭐 2인분이나 3인분 할 때는 뭐 거의 2팩도 더 넘게 넣어요. 3팩. 네. 집에서 을왕리를 가는 거군요. 그렇게. 네. 한 3팩 정도. 네, 오늘 참 요리왕 재밌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보글보글 조개가 이제 끓일 때 뚜껑을 덮어두시면 이렇게 조개가 냄비 안에서 막 바득바득 그래. 소리가 나요. 나 그 소리 좋아요. 네. 게 찔 때 개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다음에 조개 찔 때 조개가 이제 부딪히는 소리. 얼마나 좋은데. 네. 정말 좋은데 초보로 이렇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나 안에서 냄비에서 개 생명체가 일어나서 나를 잡아먹는 게 아닐까. 넘칠까? 또 뚜껑을 덮어놨으니 넘칠까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사실 별일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별일 안 일어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끓는 동안 조개가 잘 물어나는 동안 야채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야, 바지락 칼국수 끓일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간 사이에 뭘 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그렇게 오래 끓이진 않아도 되는데 이게 조개에서 우러나는 시간이 약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재료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많지는 않아요.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양파, 애호박, 그다음에 버섯류 버섯 손을 드려요. 네. 생기버섯도 의외로 넣으면 맛있어요.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생기버섯이나 새송이, 표고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표고에서 나오는 이렇게 육수도 맛있긴 한데 오늘의 목적어는 깨끗한 해물 육수니까요. 그렇죠. 네. 새송이나 버섯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생기버섯. 네. 느타리도 좀 저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패스했고요. 그리고 양파나 애호박. 호박 들어가야지. 호박은 이렇게 나박나박 부채꼴 모양으로 세모나게 썰어주시면 돼요. 얇게. 네, 그게 또 되게 맛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양파도 조금 채 썰어 주시는데 너무 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단맛을 달짝지근하게 또 국물 맛을 내주는 요소니까 또 양파가 없으시면 애호박만 넣어주셔도 되는데 애호박은 없으면 저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색깔도 이렇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래, 양념장은 따로 안 만들겠죠?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맞아요. 단지 필요한 게 있다면 국간장. 국간장은 왜 필요? 조금 간은 조금 맞춰줄 간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요. 심심한
거 좋아하시면 그 정도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간을 맞춰줘야 또 손님들이 좋아하시고 식구들도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는 집에 가지고 계신 좀 좋은 국간장 같은 거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수면 면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면. 칼국수 면은 시중에 팔아요. 사실은 이렇게 냉장된 게 이렇게 팔거든요. 그쵸. 면을 직접 붓기는 사실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한 팩에 뜯으면 몇 인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네, 다 네. 넣으면 되는군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다 하죠? 넣으면 안 돼요. 어. 그 이렇게 1인분씩 다 이렇게 떼어져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국수가 이제 칼국수가 밀가루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따뜻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하면 서로 붓지 말라고 밀가루가 많이 묻어 있어요. 아하. 네네. 네, 밀가루나 전분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모르고 예전에 초보 때 그대로 끓였다가 네. 고기 들어있는 밀가루가 다 들어가서 거의 풀을 쓴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국수를 들고 네. 조금 비벼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밀가루를 탁탁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야 그렇구나. 국물이 개운해지거든요. 그 오키 씨가 그렇다 좋아하겠다. 네. 오키 씨가 처음 알았다. 맞아, 처음 네, 알아.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국수를 붓지 말라고 해서 밀가루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밀가루라는 게 사실 의외로 해프잖아요. 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손으로 잘 만져서 탁탁 털어주시는데 또 너무 세게 하면 면이 또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네. 이게 칼국수 면은 네. 다시 헹궈서 또 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끓여서 바로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많이 털려 나가면 그만큼 면이 많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새 같은 거를 받치셔도 좋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면이 손실되지 않도록, 네, 면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밀가루만 잘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육수가 이제 바지락까지 넣어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 순간부터 이제 면을 언제 넣어야 되는가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네, 면은 사실 금방 익기 때문에요. 그쵸. 칼국수 면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살 네. 때부터. 네, 면이랑 야채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야채 먼저 넣고 면을 넣는데 면이 이렇게 익는 동안 야채 색깔이 금방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네. 단지 애호박이 조금 무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호박을 먼저 넣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러면은 야채 이제 넣고 바지락이 어느 정도 끓었을 때 넣는 게 좋은가? 요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좀 끓은 다음이 좋아요. 펄펄 끓은. 아까 넣고 남은 그 야채를 금방 썰 동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차피 뭐 우러나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5분 이상만 됐다, 한 7, 8분 이상 됐다 하면 너무 또 많이 하면 국물이 다 쫄아버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다 싶으면 야채 넣고 바로 면을 넣어주시고요. 네. 또 집에 가지고 계신 파나 네. 조금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써주셔도 좋은데 사실은 저는 청양고추 매운 거 저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바지락 칼국수는 그냥 하얗고 시원한 맛을 먹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그래요? 그 조개 국물 그대로를 먹어야지. 네네네. 바지락 칼국수 먹었다 하지. 매운 거 먹으려면 다른 칼국수 먹겠죠? 네. 네네네. 제가 볼 땐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청양고추를 찾으시니까 그건 취향이긴 한데 저는 파를 많이 넣고 또 파에서 나오는 육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또 시원하게 그냥 하얗게 맑게 먹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맵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 고춧가루보다는 청양고추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자, 칼국수를 쫄깃하게 삶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이렇게 아니면 뭐 면을- 좀 덜 퍼지게. 네. 네, 어느 정도 시간. 그거는 잘 저을 때요. 네. 저으면서 느껴보시는 게 좋아요. 아. 네, 저으면서 느껴보시는 게 좋은데 면은 약간 너무 퍼지기 전에 끄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익기 전에 약간 꼬들꼬들하다 싶을 때 꺼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먹을 때도 얘네들이 계속 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일반 국수처럼 찬물로 헹궈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약간 꼬들하다 싶을 때 저는 불을 끕니다. 라면도 그래요. 네. 라면도 맞아요, 저도. 꼬들꼬들하게 어차피 퍼지는데 뭐 국물에서. 네, 네, 덜 그렇거든요. 익었다 싶을 때 꺼버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따로 뭐 고명을 올리거나 그렇진 않죠? 저는 이대로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이죠. 뭐 이렇게 잔치국수나 이러면 계란지단도 묻히고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바지락 칼국수는 네, 이렇게 먹고 꼭 필요한 다른- 재료만 넣는군요. 이렇게 이것저것 막 넣진 않고 바지락 네. 본연의 맛을 위해서. 바지락이 많은 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네. 그래요. 바지락 칼국수니까 다른 네, 칼국수. 면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요.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닭 한 마리 칼국수도 아니고 바지락 칼국수이기 때문에 바지락의 이 맛을 죽이면 안 돼요. 매운맛을. 같아요. 네네. 정말 조기의 본연의 맛을 또 네. 알게 할 아, 수 있는 게. 네. 네. 그리고 면 끓이면서 국간장으로 이제 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면 끓이면서 국간장으로 간까지. 뭐 완벽하다 이거죠. 또 네. 하나 좀 그런 거는 뜨거울 때는 간이 싱겁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아까는 싱거웠는데 이렇게 식었을 때는 조금 더 짠 것 같고 네. 아까 싱거워서 내 만큼 간을 맞췄는데 식으면서 더 짜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심심하더라도 네, 이 정도가 좋겠다. 이걸 터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거는 칼국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뜨거운 찌개나 이렇게 국물 요리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게 일시적으로 약간 짠맛과 쓴맛 이런 걸 좀 감소시키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렇기 뜨거울 때문에. 때 간 보는 게 좀 싱겁게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오늘은 진짜 저한테는 새로운 정보가 진짜 많은 날이었네요. 몰랐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바지락 칼국수를 이제 홍옥희 씨 직접 끓일 수 있을까요? 네. 오, 자신 있습니다. 자, 명지 씨가 또 하나의 제자를 생산해냈네요. 키워주세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정말 한낮에 네. 이 정말 그 칼국수. 이거 그냥 이열치열 아닙니까? 국물을 시원하게 마시면서 음. 땀을 네. 뻘뻘 흘려. 시원한 바지락 칼국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한번 바지락 칼국수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버섯이랑요. 네, 그래요. 오늘 네. 명지 씨 오늘 요리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죠? 네, 참여 방법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acebook.com/kbrcktv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에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려요.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애플의 새로운 뉴스 앱과 노트북 도난 방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고 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메마른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불쾌 지수는 좀 안 오르셨어요? 불쾌 지수는 아니고 요즘은 공포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염병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신의 위생을 자신이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데 조금 뭐라고 할까 마음이 좋지 못한 거는 무슨 병에 걸릴까봐 걱정되는 것도 걱정되는 거지만 네. 사람들이 요즘 악수하는 거를 꽤 꺼리는 맞아요. 라는 느낌을 맞습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무슨 그 질병 하나가 잘 이게 통제되지 못한 탓으로 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마저 요즘 날씨 이렇게 요즘 처럼 이렇게 메말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참 씁쓸합니다. 그 소통 관계가 메말라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네, 말씀과 함께 IT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플이 뉴스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WWDC 지난주에 이제 진행이 됐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뉴스 앱을 이제 애플에서 본격적으로
그 iOS 9부터 네. 제공할 그 포부를 이제 밝힌 것입니다. 음. 현재도 이제 그 iOS가 탑재된 기기에는 뉴스 스탠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iOS 9부터는 없어지고 네. 별도의 뉴스 앱을 이제 탑재해가지고 언론사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RSS 서비스를 통한 뉴스 전달 방식이라고 봐도 좀 될 것 같나요? 네네. 실제로 한 그 각 언론사별로 네. 25개까지의 카테고리를 RSS로 등록을 해가지고 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애플이 조금 소극적이었다면 네. 이번에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음악 서비스와 뉴스 서비스 이런 좀 더 그 콘텐츠 소비 쪽에 네. 그 관련된 기능들을 그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자세하게 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뉴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뉴스 플랫폼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언론사들에게 별도의 그 기사를 화면에 아주 멋있고 애플스럽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포맷도 개발해가지고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 마치 신문을 보듯이 마치 잡지를 보듯이 이제 그 iOS 기기에서 관련 그 뉴스 기사들을 이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각종 언론사에서 뉴스 앱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애플에서 제공하는 뉴스 앱을 통해서 좀 화려하게 또 사용자 눈높이에 맞게 뉴스를 제공한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군요. 네, 뭐 아직 그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그 뮤직 같은 경우는 월 정액 요금제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 뭐 그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지만 네. 그 외국에서는 이미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죠.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이제 창출하고 이용자들은 이제 좀 편리하게 자기의 그 관심도나 선호도에 맞는 그 기사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애플에서 서비스가 나오면 아까 뮤직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유통 과정 때문에 음악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데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그 음악 서비스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국내 서비스 된다는 소식은 없고요. 여러 가지 그 음반사들과의 그 협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국내에서는 사실 아이튠즈 서비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고 뉴스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그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 3개국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이제 출시되는 iOS 9에 해당 앱이 탑재가 되고 그 3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확대가 되면 시각장애인들도 좀 편리하게 뉴스를 챙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애플에서 좀 만드는 앱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시각장애인들이 iOS 기기에 가장 그 뭐라고 할까 매력을 느낀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충성 고객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접근성이 상당히 그 높은 수준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앱도 사실 그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저도 쓰고 있지만 딱히 접근성이 만족스러운 앱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또 그 접근성이 좋다 싶으면 콘텐츠가 너무 적고 콘텐츠가 풍부하다 싶으면 또 너무 복잡하고 그 저희 손가락 제스처로 이렇게 그 터치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어떻게 좀 편하게 쓸 수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뉴스 앱도 접근성을 상당히 잘 갖출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되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도 좀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뭔가 답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노트북 분실 대비책을 알아보기로 하죠. 네. 주 노트북을 함부로 사용하면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서비스더군요. 어떤 서비스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사실 요즘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저희 집에도 이제 데스크탑이 더 이상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트북 한 대 가지고 회사 일도 하고 집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처리하고 있는데 노트북은 문제가 갖고 다니기 때문에 네. 뭐 커피숍 같은 데 놓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도난이 될 수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네. 또 가방채로 뭐 전철에 두고 내린다든가 이런 네네. 그 굉장히 섬찟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사실 노트북은 그 함부로 이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습득한 노트북을 함부로 이용하다가는 그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노트북마다 랜카드가 있고 랜카드에는 맥어드레스라는 고유. 일반 사용자는 그 변경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네. 그러한 그 고정된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추적을 하면 쉽게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했다는 걸 인터넷에 어디에 접속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그걸 단서로 해서 이제 노트북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AS 센터에 그 노트북 분실 사실을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AS 접수가 되면 바로 그 분실 노트북 도난 노트북인지를 확인해가지고 원주인에게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노트북을 습득했다고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만 연결이 무조건 됐을 때 저 사람이 언제 접속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기기에 그러니까 각 디바이스별로 부여된 맥 어드레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맥 어드레스가 이 노트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뭐 존재를 이제 하고. 그 스마트폰에도 맥 어드레스가 있고 뭐 그 랜카드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되는 모든 기기에는 맥 어드레스가 있죠. 네.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도난 방지, 분실 방지용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킬 스위치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 그렇죠.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킬 스위치라는 거는 이제 스마트 기기들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분실하는 일이 뭐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각 주요 플랫폼 또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제 제공하는 분실 방지 서비스를 그냥 통칭해서 킬 스위치라고 부르는 거 있고요. 네, 그렇군요. 각 스마트폰마다 약간 명칭은 좀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데이터가 이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거. 네. 굉장히 사적인 그 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진이라든가 주소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 굉장히 2차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 다음에 아예 스마트폰이 그 가동되지 못하도록 정지한다든가. 그렇죠. 또 현재 위치를 이제 추적해서 현재 어디에 그 스마트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원격에서 이제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뭐 그 인터넷에 보면 스마트폰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뭐 배터리를 분리한다든가 전원을 끈 다음에 뭐 적절하게 처리해라 이런 팁 아닌 팁이 이제 유행하기도 하는데 정말 그게 꼼수죠, 꼼수. 예. 뭐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스마트폰 역시 그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용자는 당연히 그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만 혹시 잃어버릴 하신 분도 바로 이렇게 좀 돌려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스마트폰엔 킬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 나누는 것은 노트북 PC 아닙니까? 네. 노트북 PC는 주로 윈도우를 쓰게 되고 윈도우에는 이런 기능이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윈도우에는 사실 별도의 그 킬 스위치 같은 기능은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 유료 또는 무료로 판매되고 있는데
그 히든이라는 제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히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월 정액 요금을 이제 내면 해당 노트북을 누가 쓰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또 보통 이제 노트북에 달려 있는 웹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웹캠으로 사용자 얼굴도 그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약간 섬찟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도난 방지 또는 분실된 노트북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래도 이게 사실 윈도우 내에서 이런 기능이 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운영체제 자체가 그런 기능을 제공하면 제일 좋은데 가장 그 손쉬운 이제 보안 또는 분실 방지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 노트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로그온 패스워드를 이제 설정해 놓는 것이죠. 네. 보통 많이들 귀찮아서 생략하시는데 그 반드시 패스워드를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노트북을 잃어버렸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맥 어드레스로 찾는 방법이 이게 많이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예, 뭐 사실은 첫 번째는 본인의 노트북의 맥 어드레스를 확인해서 별도로 메모해 놓는 습관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그 맥 어드레스를 제시하고 이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그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러면 이제 맥 어드레스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제 그 해당 노트북이 어떤 인터넷에 어디에 이제 접속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맥 어드레스는 실제로 접속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네네. 그걸 이제 접속 위치는 사실 IP 어드레스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보들을 이제 같이 추적해서 그 경찰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노트북을 찾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AS 센터에서는 맥 어드레스만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접속해서 이 노트북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알려줄 수 있지만 위치까지는 이제 사이버 수사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리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안 잃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맞습니다. 자, 뭐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나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는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패스워드 지정이. 실제로 노트북을 분실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이제 노트북을 분실했을 법한 그 장소 근처에 노트북은 가지시고 하드디스크만 좀 돌려달라. 또는 데이터만 좀 돌려달라. 뭐 그러니까. 이런 그 방을 붙여놓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그 하드웨어는 뭐 경제적인 약간 손해를 볼 수 있죠. 감수하고서라도 새로 구입하면 되는데 몇 년 또는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아놓은 개인 정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음악 파일들을 많이 보관을 해놓는데 이런 걸 잃어버리면 정말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업무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라든가 메일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보관하는 건 물론 이제 언제든지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노트북은 굉장히 편리한 도구지만 그만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그 좋은 방법이 그 바이오스 단계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 방법인데 이건 이제 시각장애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죠. 접근성이 없으니까요. 네네네. 예, 하지만 바이오스 패스워드를 설정할 경우에는 좀 더 원천적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최소한 데이터만이라도 보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나 이 노트북을 잃어버려서 아예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이제 분명히 발생한단 말이죠. 네네. 그렇게 되면 저 소중한 데이터,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나만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 파일들 다 모아놓고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내가 꺼내지 않는 이상 못 꺼내는 그런 자료들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죠. 그렇게 또 소중한 자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그 백업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요즘은 근데 사실 과거에 백업 굉장히 뭐 도스 시절부터 백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는데 또 그만큼 백업하기는 게 귀찮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또 백업인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신의 중요한 폴더나 그 저장 공간을 동기화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클라우드 서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이제 백업이 되기 때문에 네. 노트북을 분실하거나 또는 불의의 파손을 당해서 하드디스크나 또는 SSD 드라이브가 손상되더라도 복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 대의 PC에서 동기화를 설정해 놓으시면 자료가 엉켜서 본 생각하지 않으셨던 그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기화는 반드시 한 대의 컴퓨터하고만 동기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정보들 노트북이 잃어버려도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애플 뉴스 앱 소식과 함께 노트북 분실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화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주세요. 그럼 건강 정보 톡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척 해주세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손 씻기 정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건강 정보 때마다 항상 이렇게 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건강 정보 할 때마다 이럴 때도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저럴 그렇죠. 때도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정작 손 씻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손 씻기 어떻게 하는 건지. 손만 자주 씻으라고 했지.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려야죠. 네,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저는 대단한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정보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손 씻기 정보가 뭐 별다른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근데 손 씻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대부분의 무섭게 얘기해야 돼. 감염성 질환이요. 공기를 통해서 병균이 직접 침입하기보다는 바이러스가 묻은 손이 눈이나 코, 입과 접촉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졌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손만 잘 씻어도 이때 예방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손을 씻는데 요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냥 보통 우리 손 씻는다 할 때 물에 몇 번 손 문지르고 끝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다. 네, 그냥 말짱 도루묵.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 제대로 손 씻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손을 일단 준비해 주세요. 1단계로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2단계로 손가락을 마주잡고라는 게 우리 동요를 어린애들이 부를 때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 위로 모아주잖아요. 네. 이렇게 그 깍지 끼는 건 아니고 수철 씨는 지금 깍지를 꼈는데 그 손바닥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아래 위로 손을 두는 거예요. 아래 위로? 네, 네, 손을 아래 위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가락끼리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손가락끼리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순철 씨를 어떻게 하는지 잡아드릴게요. 네. 이거를
아, 이 제가 지금 동작을 네. 순철 씨한테 해드렸는데 이 동작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거요? 되게 어려운 동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대서 이렇게 위아래로 놓고 네. 그 손가락끼리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동요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을 바람 머물다간 들판 이렇게 그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동요를 부른다 이거죠 애들이. 네. 그렇군요. 손가락끼리 잡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러니까 손바닥을 닿지 않고 손가락끼리만 잡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기역자, 니연자 그렇죠. 이렇게 네. 굽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단계예요 이게. 네. 3단계는 손등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씻는 거예요. 아까 1단계에서 손바닥과 손바닥을 했지만 3단계는 손등을 손바닥으로. 그렇군요. 네, 그리고 4단계는요. 네. 양쪽 엄지 손가락을요. 손바닥으로 감싸줘요.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네. 그리고 5단계는요. 네. 이번에는 지금 양손을 깍지를 낍니다. 아. 깍지를 껴서 이렇게 손가락 사이를 문지르면 되는 거고요. 네. 그 6단계는요. 네. 손바닥에 다른 손가락 끝을 문질러서 그 손톱 밑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손바닥에 다른 손가락 끝을 문질러서 손톱 밑을 씻고 네. 이렇게 해서 손 씻기 단계가 6단계로 이렇게 끝이 나요. 네. 근데 손을 맞잡는 건 왜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죠. 손가락의 안쪽을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저희가 시범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유튜브로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네요. 진짜 꼼꼼하게 씻어야 되는군요, 진짜. 네, 6단계까지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손 동작도 중요하지만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비누를 그렇죠.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비누 안 사용하면 그냥 뭐 손 씻는 거 효과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그죠? 뭐 손운동 한 거죠 뭐. 그래서 손운동만 하고 그냥 물만 묻힌 거다 이거예요. 네. 비누가 이제 중요하다 이거죠. 네, 비누를 사용해야 손에 있는 세균의 약 99.8%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손을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뿐만 아니라 팔목까지 아하. 꼼꼼히 문질러서 닦아야 되고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굽니다. 만약에 공중 화장실 같은 데는 비누가 없는 이거 곳이 중요한 있잖아요. 네, 중요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물만으로 손을 씻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그 6단계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네네네. 흐르는 물로만 잘 씻어도 세균 제거에 99.8%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물로 잘 씻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게 말려요? 네, 손을 씻고 잘 건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벌레, 균 이런 것들은 습기가 많으면 침입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려야 돼요. 그렇죠. 네, 잘 말려서 침입을 막아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데 말이죠. 손 씻기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 세면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든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강가를 놀러 갔을 때 공중 화장실이 좀 찝찝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럴 때는 그 휴대용 손 세정제 같은 걸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손 세정제는 알코올 제제라서요. 네. 물과 비누의 사용이 어려울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손 세정제 사용법은요. 손바닥에 세정제를 짜서 양손을 잘 비비고요. 손과 손가락 사이까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골고루 문지르면 됩니다. 날아가니까 이 알코올성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날아갈 때까지 문지르면 돼요. 사용량은 제품에 따라 다른데 보통 1회에 1cc에서 3cc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1cc에서 30cc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램으로 생각하면 돼. 그램. 1g에서 3g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네. 그냥 반 주먹.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지금 곳곳에 손세정제가 많습니다. 저희 인포메이션 네. 하는 데만 가도 저희 KTV에 그죠? 네. KTV에도 손세정제가 손세정제가 비치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이따 나가면서 써요. 그렇습니다. 나가면서 또 인포메이션 직원과 함께 인사도 나누면서. 네. 친절하신 분이에요. 정말 친절하고 미인이라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손 올바르게 씻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는데요. 그게 그냥 씩씩 슥슥 씻지 말고 그렇죠. 네, 꼼꼼하게 잘 씻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오늘의 건강정보 톡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요. 자, 6월 며칠입니까요? 16일. 6월 16일이죠? 네, 네. 6월 1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